자,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는 경력직을 뽑고 있는데 예. 아직 회사 경력은 없어요. 지금 인턴 경력만 있고. 예. 근데도 경력직에 지원한 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으세요? 일단은 사실은 제가 경력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경력직을 뽑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라는 그 회사에서 이제 인턴이라는 자격이었지만 사실은 6개월 동안 계속 국내 기업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 도맡아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타 경력자들보다 이런 부분에서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문사 인턴하고 하신 분들 보면 예. 주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 사실은 좀 뭐 운용사라든지 예.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여기 또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RA란 말이죠. 예. 이거 혹시 좀 RA도 괜찮은지, 그리고 왜 운용사가 아니고 리서치 센터인지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RA에 지원한 이유는 사실은 그 전에 운용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 혼자서도 개인 주식을 해왔었고, 그리고 제가 자그마한 학회를 하나 했는데 그 학회에서도 운용팀장도 했었고, 그리고 투자자문사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이 일을 좋아하는 것은 제가 주식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변화를 캐치하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이유를 찾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운용사는 매매를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소질이 없기도 하고, 그런 부분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분석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필요하는 그런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RA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뭐 변화를 캐치하고 예. 이유를 찾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애널리스트가 된 다음이고, 예. 지금은 저희가 섹터가 결정돼 있고 예. 그 애널리스트 밑에서 말하자면 보조 작업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뭐 기업을 직접 발굴하는 게 아니라 네.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네. 엑셀 작업이라든지 네네. 또는 뭐 실제 자료 작성 이런 일들을 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일 많이 해봤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제가 2014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첫 인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에서 일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저도 원래부터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러한 똑같은 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발전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맡은 업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그런 업무였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바가 뭐였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주까지는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세 번째 한 달째가 되니까 그 뉴스플로우와 이제 정기적인 데이터 업데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흐름 같은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거만했었던 거죠. 근데 제가 당연히 RA로 하면은 맨 처음에 정말 정기적인 업무 업데이트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지만, 저는 거기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것,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기 전에 당연히 거쳐야 될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리서치가 다른 회사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알아보신 거 있으세요? 제가 이제 뭐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들을 항상 그 YG 리포트를 통해서 읽고 있었는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른 기업, 다른 증권사들이 팔로우하지 않는 정말 스몰캡다운 스몰캡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시더라고요. 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제가 다른 그 기업들의
증권사들의 레포트, 스몰캡 레포트들을 읽어보면 사실 다 똑같은 얘기가 써져 있거든요. 다른 회사 같은 경우 나 옛날에 우리나라 건 아닌데 JP 모건 보고서를 보면 그 시나리오별 분석하는 장표들이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썼던 건데 그 보고서의 양식이 결국에는 진짜 바이사이드한테 적합한 정보들을 주는 포맷이었거든. 그걸 보면 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이런 게 있었어. 아마 그 보고서 포맷이라든지 이런 것도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 그래서 이걸 읽어봤는데 이 포맷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다 좋은데 예. 지금 우리는 섹터가 화학 아래를 보고 네. 있거든요. 네. 요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저도 제가 섹터를 결정하거나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걸 압니다.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보여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드렸고, 이제 제가 정말 자그마한 그 자리지만 이제 그 학회에서 회장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제가 시니어, 주니어 때 느꼈던 바와 사실은 회장으로서 이제 그 액팅을 이끌어 나가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좀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 경험도 없고 무슨 섹터를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저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사실 판단을 하시기에 화학 섹터가 올바르다라고 판단을 하셨기에 저를 만약에 뽑으신다면 화학 섹터를 뽑으실 거니까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뭐 인턴이라든지 예. 학회 이런 거 하면서 예. 되죠. 하면서 좀 그 리서치를 난 이건 좀 잘했다 예. 생각했던 종목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실래요? 첫 번째로는 분석적인 측면에서는 인바디라는 기업이 좀 생각이 나고 두 번째로는 제 스타일상으로 말씀드리면 FNF라는 기업이 좀 생각이 납니다. 인바디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럽을 갔을 때 이제 유럽 피트니스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은 모두가 물가가 비싸지만 사실은 피트니스 센터는 굉장히 쌌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바로는 그 이유는 이제 그 피트니스 체인 정말 큰 회사들이 이제 피트니스 회사들을 인수하면서 저비용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하면서 구독 형식으로 하게끔 사람들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꼭 필요한 게 사실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퍼스널 트레이닝과 두 번째는 인테리어였습니다. 그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려면 사실은 모든 지점에서 다 친환경 분석기가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가 아니라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해보니 이제 유럽향으로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네덜란드 쪽에서 굉장히 많이 수출이 증가하는 것을 보아서 제가 네덜란드 친구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 베이직핏이라는 굉장히 큰 회사가 네덜란드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 기업 업체 입장에서는 그 최성공 분석기가 캐펙스에 약간 방향을 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성공 분석기에 계속 쌓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를 통해서 유럽이 계속 성장을 해왔고 2분기에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영업이익이 거의 80억 중반 정도로 나왔는데 3분기에도 이러한 기준은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제 추정하는 바로는 2019년에 280억에서 300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시총 대비해서 한 11배에서 12배 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까지 PER 밴드를 보면 가장 최하단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도 굉장히 잘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PER을 가지는 것은 저는 충분히 베팅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분석을 했었습니다. FNF는? FNF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실 주식인데
왜 그러냐면 저는 주변 일상생활에서 아까 이바지도 비슷했지만 일상생활에서 좀 영감을 얻어가지고 기업을 분석하는 걸 굉장히 즐깁니다. 제 취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FNF는 굉장히 오래 보고 있었던 기업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기업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면 지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2분기에서도 한 280억 정도 나왔는데 이 기조가 3분기에도 유지가 될 거고 올해 3분기 트레일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4천억 정도인데 한 11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급격한 이익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인데 바로 면세점 성장입니다. 그 면세점은 지금 8월 같은 경우에 연간으로 봤을 때 28% 정도 성장을 했고 7월도 20% 정도 성장을 했고 그래서 올해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딱 두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제 따이공의 법인화입니다. 그 매출액을 이제 인원수로 그러니까 외국인 방문자 수로 나눠 보면은 그 인당 그 ASP가 연간으로 거의 2배 성장, 2배 아니다 30%에서 40% 정도 성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첫 번째로 따이공 법인화, 그러니까 따이공이라고 하는 보따리 상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중국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면서 따이공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결과가 발생했던 걸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존에는 1, 2선 도시에서만 소비가 일어났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티몰과 타오바오에서 사실은 물류센터를 3선, 4선 도시까지 확대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소비가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최근 올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확대하면서 3선 도시, 4선 도시, 5선 도시의 소비자들이 점점 소비하는 금액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트렌드는 저는 메가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메가 트렌드 안에 사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뭐 호텔 신라도 있고 여러 가지 신세계도 있지만 결국에서 지금 면세점에서 가장 잘 팔리는 그 제품을 가장 잘 팔고 있는 회사가 저는 가장 고급 웨이트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회사는 FNF, MLB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하신 티몰 타오바오의 3선 이하 도시의 물류 확대 예. 이런 거는 어디서 봤어요? 일단 레포트를 참조한 적도 있고요. 산업 레포트를 봐서 그런 적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걸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제 중국 친구들한테 가장 물어보는 게 제일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친구들한테 확인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이 주식 동아리 출신인데 예. 그 친구들하고는 뭐 관계가 좋아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이러한 궁금증들은 사실은 소비자 자체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소비자들한테 물어보는 걸 저는 즐깁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인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그들에게 항상 물어보고 있습니다. RA로서 중요한 자질은 뭘까요?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적극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식이라든지. 그런데 저는 항상 느꼈던 바는 뭐였냐면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러한 적극성이든 성실성이든 이런 것들이 다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RA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도 그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 RA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예. 인내심, 네. 그리고 체력 예. 이런 건데 이런 쪽에서는 어때요? 두 번째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부족했는데 최근에 한 3달 전부터 저도 체력 부분에서 좀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지금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영어가 영어가 지금 토익 930점에 오픽 IH면 예. 실제로 저희 외국 고객들과 예. 얘기했을 때 통화라든지 예. 아니면 그분들 모시고 이제 국내 기업 미팅 어레인지라든지 예.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원어민 수준까지는 안 되지만 통역이나 아니면 소통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외국에서 산 적 있어요? 예, 외국에서 산 적이 한 2년 정도 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 다른 외국인 친구들과도 계속 소통을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딱히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RA 한 2, 3년 하고 예, 운용사로 갈 생각도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 없습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가 하고 싶어요? 예, 애널리스트로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올바른 팩트들을 전달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아마 이거를 모르겠어요. 임원 면접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임원 면접이 있다면 좋아할 수도 있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실무 면접에서 끝난다, 센터장에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 애널리스트의 직접적인 고객 그리고 그분들이 만나고 다니고 자기가 이 친분을 계속 쌓아야 되는 대상은 기관 투자자 또는 업계 동종 섹터 애널리스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려면 사실은 제가 제 섹터에서, 제 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애널리스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섹터 하면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가 그냥 피드백을 바로 해줄게.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예. 이 정도 면접하면 안 떨어질 것 같아. 예. 약간 내가 뽑는 사람이라면 안 떨어질 것 같아. 면접 본 것 중에 꽤 잘하는 축에 속한다.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운용사 우리 회사 같으면 이거보다 더 좀 디테일한 주식적인 걸 물어봤겠지. 근데 아마 그런 거 일부 섞을 수 있어. 뭐 투자 지표 뭐 좋아하냐라든지 뭐 ROE인지 뭐 PR인지 뭐 그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회사 그 우리 레시센터 보고서 읽은 것 중에 뭐 감상평을 해봐라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이 될 거라고 믿고 그 기존에 네. 알던 친구니까 그래서 잘하는 것 같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잖아. 개인적인 꿈이 개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1등 애널리스트가 된다. 그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하다가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거 본인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거거든. 결국에는 자기가 인지도가 올라가는 게 애널리스트의 가장 큰 몸값이고 애널리스트 분들은 결국에는 연봉으로 승부하는 직종이니까. 그리고 아까 종목 얘기한 것도 좋아할 것 같아. 궁금한 게 더 그 주식적인 얘기할 때 더 줄이는 게 맞나요? 지금 약간 지루해지기 직전이야. 근데 내가 일부러 왜냐면 두 종목을 물어봤기 때문이야. 근데 네가 인바디를 얘기했을 때 아마 내가 지루한 면접관이었다면 그럼 넘어갔겠지. 근데 FNF 무슨 얘기를 하고 나 해서 내가 물어본 거고 그 정도면 괜찮아. 근데 이거는 난 애널리스트가 아니라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내가 추정하자면 이번에 2분기 얼마고 예상 PR이 얼마고 이런 것보다 아마 분석적인 그런 거 있잖아. 네가 뭐 네덜란드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었고 그게 컨텐츠 자료로서 이렇게 판단이 되었다 정도 얘기하면 아마 관심이 있는 면접관을 물어볼 거야. 그 얼마 됐는데요? 모르죠.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물어본다. 근데 네가 예를 들면 ASP가 30에서 40번, 얘기인데 30에서 40번 증가했습니다라든지 아니면 뭐 2019년 이익이 컨센은 얼마인데 그 다음에 대답해도 아마 늦지 않을까. 이거는 나한테 종목을 파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 아마 사지도 않을 거지만 만약에 거기서 인바디나 FNF를 이미 분석하고 있었다면 질문이 막 나올 것이고 근데 그게 아마 합격에 큰 요소가 되진 않을 거야. 그러려면 그 스몰캡 팀의 자리여야지만 가능한 거고 너는 사실 스몰캡 팀이 아닐 확률이 더 높잖아. 다른 섹터 훨씬 많은 거니까 한 10명, 20명 중에 한 명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섹터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섹터를 RA가 대학생이 다 알 거라고는 아마 생각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주식에 대해 관심이 있느냐일 거고 그거를
지금 어쨌든 면접에서는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는 듯해. 아 지금 전반적으로 괜찮았어. 목소리 톤도 괜찮고 이제 뭐 생각하려고 할 때 눈 돌아가는 건 있는데 그건 누구나 돌아가는 거야. 그것까지 이렇게 너무 하면은 좀 너무 부담스럽고 뭐 괜찮아. 이거 마시는 것도 괜찮아. 마셔야 돼. 안 마시면 내가 못해. 네, 네, 네. 잘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친화력 있다. 네. 열심히 한다. 네. 강인하다. 네. 이런 게 아래에는 최고야. 언제부터 출근할 수 있어요? 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내년 2월. 아, 그럼 떨어지지. 아, 그래요? 떨어져. 특히 지금 경력, RA, 이건 당장 필요한 거야, 사람이. 근데 너 말고도 수십 명, 수백 명 뽑으려면 당장 뽑을 수 있어. 그럼 당장 출근하겠다고? 그럼. 당장 출근하겠다고? 그러니까 내일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아, 저는 내일이라도, 아, 너 지금 학교 다녀왔나요? 선이죠. 그럼, 에이. 수업은 안 나죠. 수업은 안 나가지. 네. 제가 수업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당장 출근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네가 뭐 잡혀 있는 게 있어. 예를 들면 시험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대신 제가 아직 졸업을 안 해서 졸업 논문. 졸업 논문. 그럼 졸업 논문이 있어서 그걸 쓰는데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면. 네, 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좀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고 하면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빨리 오실 필요는 없고요. 이번 달 마무리 하시고 건강검진 다다음 주 한번 보시고 여행도 한번 갔다 오시고 11월 1일부터 출근하세요. 보통 이렇게 나와. 그럼 네 알겠습니다. 그때 어떤 복장으로 언제 어디까지 가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지.